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관련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어떤 학원을 보냈는데 그 학원에서 부모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를 입고 나서 성인이 된 후에야 그게 트라우마로 남고 불현듯이 떠올라서 정신과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쁜 경우는 그런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발설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한 위협을 줘서 공포에 시달리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솔직하게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곧바로 고소를 하셔가지고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최대한 그 피해자와 격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첫 단추는 무엇이 되냐면 이제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서 심리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고소를 제기한 다음에 각종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하는 것들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고소 대리를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수사 단계에만 참여를 하시고 형사 절차 단계에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해자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상 피해자 국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국선은 검찰 측에서 이제 선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국선이 선임이 되면 이 피해자 국선께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출석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피해자 국선이 계시긴 계시지만 이분들한테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건의 추이만 보실 뿐 실제로 재판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선으로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돼서 활동을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계를 내고 법정에 출석을 해보면요,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증거 의견도 밝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도 밝히고 피고인 측의 의견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로라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도 알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증거가 미비하다고 한다면 재판을 참여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피해자 측에 이런 증거가 있으면 추가로 좀 제출을 해서 검사 측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일반인 피해자분들께서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정작 피해자는 난데 그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배제되고 진행되는 듯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쪽이라고 한다면요,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고요, 수사 단계 이후에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 피해자 변호사가 또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약정을 하시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성범죄 피해자 쪽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소대리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도 같이 하는 걸로 하시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가 추후에 가능하니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약정을 하시는 등으로 해서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사소송 전문 김지용 변호사였습니다.